박상용이 결국 퇴출당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늦었지만 잘한 지시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 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에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검찰 수뇌부입니다.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부부장 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알려졌는데, 와, 차기 공소청장 1순위가 박상용이를 날리네요. 그렇다면 이 취재가 정확했네요. 짧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공식적으로 박상용을 손절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이첩을 요청해 왔는데 자료를 넘기겠다. 그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요, 사실상 박상용을 꼬리 자르게 하겠다. 박상용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 라는 의사로 보입니다. 박상용을 제물로 바쳐서 검찰 조직을 살리겠다. 뭐 이런 태도인 거죠. 네, 재밌습니다. 그렇다면 박상용 입장에서는 뭔가 같이 죽을 거냐며 또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데, 한편 박상용의 조작 수사 윗선이 핫해지는 가운데 이 보도의 일타강사죠. 바로 김종훈 오마이뉴스 기자의 오늘자 보도입니다. 당시 수원지검 부장검사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인물입니다. 뉴스타파에서 죄수와 검사 시리즈로 보도했던 악명 높은 특수부 검사인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2022년 9월 한겨레 보도입니다. 잘 보시면 가발티 나는 한동훈의 지위를 의심하는 기사입니다. 당시 한겨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2차장이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윤석열 사단으로 바뀌었다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안겠다고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측근을 요직에 앉혀 간접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건 제가 엄청나게 비판을 해서 잘 기억합니다. 이걸 과연 한동훈이 몰랐을까? 지휘를 정말 안 했을까? 이 무자비한 먼지 털기식 수사 기법이 누구한테 나온 것일까요? 관련해 그 힌트를 볼 수 있는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특검에서 예. 이 사건 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특검에서도 지금 이촌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 변호사님이 사실 조금 있다가요, 직접 이 증거들을 검찰한테 제출을 하러 가실 생각에 있습니다. 서울 고검에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고검 TF에서 하고 있으니까. 서울 고검 TF에서 지난해 9월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 검사들에 대한 수사, 감찰, 증거 성과가 별로 없었다고 볼 수도 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서 변호사님이 사실 많이 바쁘시지만 지금이라도 갖다 내야 이 수사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고검에 가서 실제로 조사도 받으시려고 합니다. 출석을 하셨어요. 지난주 국회에 왔을 때 예. 국회 그 검찰 수뇌부가 다 왔잖아요. 그때 자기네들이 모르던 정보들, 이 녹취록들이 하나씩 둘씩 예. 오픈되면서 검찰 수뇌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는요, 초반 질문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그렇고 그 짜집기라서 내가 다 들어봐야 된다. 박상용하고 비슷한. 그렇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화가 나가지고 오후에 질의에는 그 6월 19일 녹취를, 그러니까 뒷부분 끊을 때까지 예 고맙습니다 하는 끝까지를 그냥 다 들려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자세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검찰 조직이 그 박상영이라는 사람을 뭐 이렇게 보호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지난번 국정조사 확인한 저는 다음에. 그렇다고 보는 게, 처음에 실제로 했던 대답과 끝나기 직전, 그러니까 녹취를 거의 대부분 들었을 때 바뀌었죠. 반응은 확실하게 바뀌었다고 그 느꼈습니다. 내부 보고를 박 검사나 관계자한테 들었을 때는 적으로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보고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민가 하다가 녹취를 풀로 듣고 나니까 이게 보고가 사실이 다르네. 그런 내용 있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검찰편 대주세요. 그게 나오는데 어떻게 변호사가 그냥 거래해가지고 그냥 거래해서 거절했다가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얘기고. 돼. 변호사님이 먼저 제안을 했다 그래도 그럼 박상용의 혐의와는 아무 상관이 그렇죠, 없어요. 그렇지. 박상이 거기에 쿵짝을 맞춰서 공범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보니까 제안을 반대로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법률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변호사님 그 사법연수원 교수하셨죠. 나름대로 형사소송법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사법연수원 교수,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승인데 예, 스승한테 자기가 법률 설명을 해줬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아니 근데 지금 되게 궁금한 게, 사실 박상영 혼자 저런 일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박상용이가 그때 검사이기도 하고 또 모든 건 다 위에서 항상 상부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다 여러 번 확인을 했었는데 그 윗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가고 아까 말하시던 그 실명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국정조사 이번에 그 청문회에서는 사실 윗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렇죠. 위가 정확하게 누구누구인지 다 나와 있잖아요, 솔직히. 어저께 아니, 서영교 의원도 네. 실명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검사들의 그렇지. 실명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저희 TBS 제 진행하는 봉인해제 라디오 전화 연결해서 윗선 2명과 통화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 변호사님이. 그때 그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때는 그 제가 아마 사임하고 난 이후인 것 같아요. 예. 정신 차려 이화영. 예, 예, 예. 그 전화가 와서 누구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부장 검사하고 윗선에서. 뭐 검사장. 검사장인 것 같아요. 네. 와갖고 그래서 저한테 계속 맡아줄 수 없느냐. 아마 저는 말이 되는 사람이 말이 통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서 전화 통화해서 들어주고 있으니까 자기들 뜻대로 되는 줄 알고. 예, 예, 예.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한다. 그 녹취는 아니 없습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의뢰인이 그 당사자 쪽에서 사임을 하라고 해서 이제 사임을 한 변호사에게 검사장하고 부장검사가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해달라고. 계속 맡아줘라. 말도 이거는 안- 상식적이지가 않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건데. 되는 거죠. 뭐, 그 예. 녹취 없나요? 그 녹음 파일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네. 없어요. 네, 공감합니다. 검찰 수뇌부도 슬슬 손절하는 상황에서 박상용이 재밌는 카드를 던질 가능성도 보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남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방점인 보안 수사권은 절대 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80년 만에 대변혁에 대한 부작용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 시기의 최대 과제는 검찰의 권력 독점 해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좌초된 과정을 돌아보면 늘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이 뒤에 있었습니다. 실제 언론들은 특사경 문제와 검찰 인력에 대한 부분으로 꾸준히 보도를 때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어떻게 딴지 걸기에 나설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동훈은 이번에 뚜껑을 벗겨 참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 관행의 일탈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명백한 직권남용 중대 범죄입니다. 이 모든 부분에 관여한 아직 감옥에 가지 않은 진짜 윗선을 법의 심판대로 보내 그 가증스러운 가발을 벗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